6.25 전쟁이 끝난 후 1950년대 한국 사회의 빈곤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린 유연목 감독의 1961년작 오발탄은 한국 영화사의 리얼리즘 계보의 첫 페이지에 우뚝 선 작품입니다. 이때부터 한국 영화는 문학적인 표현이 늘어나고 영화적으로도 성숙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오발탄 이전에는 시대물과 역사물을 통한 논문 영화 등이 많았는데 한국 근대사의 격변기인 쌀구혁명, 5.16 군사 쿠데타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한국 영화의 패턴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분기점에 오발탄이 섰고 이후 김기영 감독의 1971년작 화녀 등이 한국 영화의 리얼리즘 계보를 이었습니다. 특히 신상옥 감독의 1961년작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상록수 등이 문예영화, 예술영화라는 범주에 들어가게 되면서 한국 영화가 이때부터 아시아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흥행과 예술의 쌍두마차를 타고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유연목 감독의 오발탄은 사회상을 너무 비참하게 그렸다고 해서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개봉이 금지되었다가 2년 후인 63년 5월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가난한 계리사로 한 집안의 가장초로는 언제나 박봉에 시달리며 양쪽에 난 사랑니 때문에 치통을 앓으면서도 뽑을 여유 없이 살아갑니다. 정신창 안증을 앓고 누워있는 어머니는 비행기에 고궁환청에 시달릴 때마다 놀란 듯 벌떡 일어나서 가자를 외칩니다. 그의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생활에 고단함에 찌들려 살고 잘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남동생 영호는 한국전쟁으로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으로 상위군인 전투나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몸에 상처를 입은 군인들과 어울려 다니어 꿀분을 참지 못하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동생 명숙은 상위군인으로 제대한 경식을 사랑하지만 경식은 자신의 다리가 아픈 탓에 그녀를 멀리합니다. 그러자 명숙은 결국 밤이면 집게 화장을 하고 식구들 몰래 양공주의를 합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 민호도 빈곤을 견디지 못해 신문파리로 났습니다. 어쩌면 가족들 모두 불행한 한국 근대사가 만든 실수로 잘못 쏜 탄 아닌 오발탄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철호의 동생 영호는 영화배우이자 다방레지 임비리에게 영화 출연 제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찾아간 촬영장에서 영호는 자신이 섭외된 것은 옆구리에 있는 종알 관통상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화를 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영호는 군대 시절 야전병원에서 받던 서리와 재회를 합니다. 서리의 집까지 간 영호는 서리의 옆집에 사는 시쓰는 청년에게 저기에 찬 따가운 눈총을 받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영호는 서리와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날 서리네를 다시 찾은 영호는 옆집 청년이 서리를 살해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서리 방에서 실탄이 뜬 권총을 가지고 나온 영호는 은행털이를 결심하고 박하사에게 운전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총성에 놀란 박하사가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혼자 돈 가방을 들고 도주하다가 체포되고 맙니다. 만성치통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치과에 갈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었던 철호는 경찰서에서 영호의 일을 수습하고 돌아오다 출산을 하던 아내가 위독한 상태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불이 나게 병원에 달려갔지만 아내는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휘청거리며 거리를 걷던 철호는 치과에 들어가 사랑니를 빼버립니다. 다른 쪽 사랑니도 마저 빼달라고 말하지만 의사는 과다출혈의 위험이 있다며 만류합니다. 그 말에 철호는 다른 치과를 찾아 남아있던 사랑니를 마저 빼버립니다. 치과에서 나와 택시에 탄 철호는 노모가 있는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다 다시 경찰서로 가서며 방향을 바꿉니다. 갈 곳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철호의 입에서는 하염없이 피가 흐르는데 택시기사는 이렇게 투덜댑니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다며 재수없다고 투덜댄 것입니다. 따라서 영화 오발탄으로 접어드는 충치입니다. 그리고 충치가 상징하는 것은 철호의 치통뿐만이 아닙니다. 갈 수 없는 어머니의 고향과 동생 영호의 울분, 명숙의 욕망의 좌절, 아내의 배고픔과 굶주림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단된 조국에서 가난하게 살아가야 했던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충치를 통해 드러났던 것입니다.